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제어에 있어가지고 좀 기초가 되는 그 마이컴의 이제 구성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자료는 한 10년 전에 G80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는 이 책입니다. 요 책을 이제 좀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던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일본 번역서인데 G80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마이컴에 대한 이제 내용이 좀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이컴을 쓰다 보면은 요즘 나온 이제 뭐 고성능 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셈블러라는 이제 그런 이제 칩에만 이제 저기 통용되는 그런 이제 어셈블러 이제 명령어 이제 세트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제 G80을 보면은 이제 지금 요 책 내용이 그런 이제 어셈블러 위주로 마이컴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C 언어로 이제 작성된 게 아니고 G80의 어떤 명령어 이제 세트를 가지고 마이컴의 이제 동작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보통 뭐 DSP나 이제 뭐 NXP나 이런 고성능 칩을 쓰려 그러면은 보통 이제 C 랭귀지로 푸면을 많이 하는데 걔도 사실은 이제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그 칩에 맞는 이제 명령어 세트로 이제 어셈블리 블로로 다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바이너리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요즘은 이제 C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칩의 레지스트만 이제 알고 사실은 이제 어셈블러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제 좀 뭐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칩의 어떤 이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동작을 사실 좀 세세하게 우리가 알기는 힘들다. 물론 뭐 그런 걸 좀 이제 알 필요도 사실 없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이콤을 좀 제대로 이제 하려 그러면은 어 마이컴의 이제 어떤 그런 기본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C 언어부터 해가지고 좀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디지털 제어 라는 이제 그 테마로 해가지고 G80과 그다음에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어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좀 해석한 내용으로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뭐 같이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료는 이제 요 책인데 요 책의 이제 근간이 이제 G80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요 G80의 이제 명령어 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어셈블러로 이제 코딩을 하고 이제 마이콤의 동작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장면 넘기면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컴이라고 쓰는데 보통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또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우리 보통 이제 MPU보다 MCU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마이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이컴이라는 명칭은 이제 주로 일본에서 좀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MCU라고 이제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G80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이제 레지스트도 이제 요즘 칩은 레지스트도 많아지고 어떤 그 뭐 통신 모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졌지만은 그 근간은 이제 뭐 이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이크로 이제 본체를 보면은 일단 뭐 이제 입출력 I/O 포트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램 있고, 기억 장치인 램 있고, 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ALU, ACC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부 쪽에는 이제 PCIR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머가 있고, 이건 이제 뭐 지금 이제 나오는 고성능 칩에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칩은 이제 C 언어로 코딩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주소 개념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DSP나 이런 칩들은 이제 C로 코딩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요 메모리의 어떤 이제 주소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C 코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레지스트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메모리에 이제 주소를 할당해 가지고 이제 레지스트를 제어하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맨은 이제 기본적으로 I/O 포트, 그 다음에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타이머,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칩들은 이제 주로 이제 통신, 그 다음에 이제 ADC, DAC 이제 요런 이제 기능들이 부과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앞에 이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그 설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하고 통신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 요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제어 버스가 있다.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램이나 롬에는 이제 이런 주소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메모리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제 메모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CPU 간에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이제 실행하고 읽고 쓰고 하는 제어 버스,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칩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이콤의 이해를 위해서는 메모리와 CPU 간에 읽혀지고 쓰여지는 동작을 잘 이해해야만 하며, 아울러 CPU 내 연산 동작 및 리스트 동작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령어 이제 보면은 이제 1바이트 명령은 이제 오퍼레이션부만 있고, 그 오퍼레이션부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이제 지시하는 이제 주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가 있고, 오퍼레이션부 어드레스, 그 다음에 3바이트 명령은 이제 오퍼레이션하고 어드레스부가 두 개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퍼레이션부하고 어드레스, 이게 이제 우리가 저 명령의 어떤 기본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유진 코드는 기계에는 인식이 용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직접 인식하게 는 이제 힘들고 프로그램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어나 데이터를 사람이 인식 가능하도록 16신지 또는 니모딕 코드로 표현한 적이 더 알기 쉽다 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명령어 세트는 이제 이진수로 표현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01000은 이제 그 입력 명령이고, 그 다음에 0001은 이제 그 출력 명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16진수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니모닉 코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알파벳 형식으로 이제 표현한 걸 니모닉 코드라고 그러고 얘를 또 이제 10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 이제 명령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집합원 같은 경우는 0100이 이제 입력을 하라는 어떤 그런 이제 명령이고, 요게 이제 명령어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나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입력을 하되 이제 몇 번지에 뭐 저장을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2번지에 있는 걸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지에다가 더해라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로 이제 보시니까 이게 이제 그 오퍼레이션 부고 요게 이제 어드레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이제 그 니모닉 코드 표현이라고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어셈블러가 되겠죠. 이제 얘를 16,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진수 표현은 이렇게 되고 16진수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구성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in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할 이제 입력할 메모리 주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값이 요 주소에 이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어셈블러의 이제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번지에 이제 저장해라. 요 번지에 있는 걸 출력해라. 요 번지에 더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가를 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요 번지로 점프를 해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PC 프로그램 카운터죠.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터가 중요한 거는 이제 명령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지금 내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명령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가 이제 저장된 게 요게 이제 뭐 어떤 명령 세트를 하면은 요게 이제 이제 저장된 번지겠죠. 그러면 하나씩 실행될 때마다 이제 00에서 01, 02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저장이 되죠. 그래야 이제 현재 내가 어떤 명령어 라인을 이제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는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R이라 가지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리부터 읽어드린 명령은 IR에 저장되고 실행이 끝날 때까지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트고, 일식이 이제 명령이 이제 그 실행될 때마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 카운트가 증가하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가 이제 이렇게 IR에 올라오겠죠.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되고 나면은 또 얘가 이제 증가하면은 그 다음 이제 명령 세트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프레임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트, 이제 그 레지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면은 이제 이 주소에 이제 명령어가 여기 IR에 저장됐다가 실행되고, 그 실행되고 나면은 프레임 카운트 증가하면은 이제 요 01의 명령어가 또 가서 이제 실행되고 나면 다시 이제 02가 되고, 그다음 02에 있는 명령어가 들어와서 또 실행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프레임 카운트하고 IR 레지스트하고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바이트 명령어일 때 메모리의 명령어가 제어부에 인출되는 이제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PC 값을 어드레스 버스로 출력하고,
어드레스 버스를 출력을 하면은 이제 요게 지정이 되겠죠. 이제 인출하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를 메모리에 지시한다. 그 다음에 제어 버스를 통해 읽어내기 신호를 이렇게 딱 주면은 메모리 지정 번지 내용을 데이터 버스를 통해 읽어낸다. 요 내용을 여기에다 이제 읽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를 읽어낸 명령어의 오퍼레이션부를 IR 오퍼레이션부에 넣는다. 그러니까 요 이제 제어 명령을 딱 주면은 얘가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이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을 읽어내기 위해서 PC를 이제 이렇게 옮겨주면은 PC가 이제 1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inc 같은 1바이트 명령이 즉시 실행된다.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이 그 설명드린 이제 PC와 IR 관계가 이제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이제 이 다음 이제 어떤 그 한 칸씩 이제 올라갈 거니까 요거 실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카운터가 이제 0일로 되고 나면은 제어 버스에서 너 읽어 해가지고 이제 이 제어 신호를 주면은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이제 IRS에 이제 저장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되면 이제 얘는 실행될 거고 그다음에 프레임 카운터는 이제 다음 명령을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바이트 명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1바이트 명령은 아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그 오퍼레이션 보고 얘가 이제 어드레스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1바이트 명령은 이제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2바이트 명령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2바이트 명령은 요렇게 이제 프레임 카운터가 하나 올라가면서 요 이제 그 2바이트 명령이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이제 메모리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레임 카운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음 명령을 이제 지정한다. 2바이트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어 버스를 통해 읽어내기 신호를 메모리 지정 번지 내용을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읽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바이트는 이제 오퍼레이션 부로 가고 두 번째 바이트 주소는 이제 주소 번지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add 같은 2바이트 명령이면 어드레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인크리먼트는 1바이트 명령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인크리먼트는 1바이트 명령이죠. 근데 애드나 이제 점프 이런 거는 2바이트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제 얘는 그냥 인크리먼트만 있고 이제 2바이트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 번지를 애드하라, 어디 번지를 출력하라, 어디 번지를 이제 입력 이제 그 어디 이제 그 입력에다 어디 번지에 저장해라 이제 이렇게 오퍼레이션부와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2바이트 명령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바이트 명령은 이렇게 되고 2바이트 명령은 이제 그 2바이트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바이트 명령이 지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롬 카운터가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왜냐면 2바이트가 이제 그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IR에 인출된 후에 이제 그 실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올라온 다음에 이제 PC 카운트의 이제 역할은 끝났고 이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부는 IR 어드레스부를 어드레스 버스로 출력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해 읽어내기 신호를 준다. 이제 읽어내기 신호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는 메모리가 읽어낸 가수를 데이터 버스를 통하여 연산부의 레지스터에 써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수하고 비가수하고 그러니까 비가수는 이제 그 이제 더해지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고 얘는 더해지는 수고 그 최후의 제어부는 연산부에 대해서 가산지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가산지령을 이제 여기다 주면은 ACC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이제 ACC 그러니까 이 저기 ALU가 계산한 결과를 이제 저장하는 게 이제 여기 보면 ACC가 되겠죠. ACC의 비가수의 레지스터의 가수를 가산시킨다. 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산부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IR에서 이제 그 명령이 오면 이제 그 연산부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연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IR에서 이제 이렇게 명령 세트가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accumulate 누산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자리 올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ALU는 이제 연산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이쪽은 이제 보통 메모리 또는 입력 포트로부터 이제 숫자가 입력되는 거고 accumulate는 이제 연산 결과를 이제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플래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ALU 연산 동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ALU 이제 제어부로부터 주어지는 제어시에 따라서 수치 데이터에 대한 산술 연산과 논리 데이터에 대한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회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산 대상은 그러니까 accumulate 비가수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어떤 결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10이라는 수가 있었죠. 10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가산 명령을 통해서 이제 15를 12에 더해라는 가산 명령이 오면은 이제 그게 27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이제 12가 27로 이제 그 바뀐다. 이렇게 이제 저기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ccumulate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데 ACC가 없고 ALU만 있다면 명령어부터 메모리까지 많은 용량을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처리 속도도 느려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accumulate가 이제 이제 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accumulate가 없으면은 이제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어떤 메모리가 이제 저기 이렇게 이제 가수, 비가수,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그 결과를 저장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어떤 뭐 메모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세 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세 개를 컨트롤하려 그러면은 그다음에 명령어 세트도 이렇게 길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주소도 이제 다 지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하는 절차가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복잡해진다는 걸 얘기하는데 대신에 이제 accumulate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적어지고 명령어도 훨씬 간편해짐으로써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바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바이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만 신경 쓰면은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마이컴도 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처리 속도나 이제 이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어드레스 지정을 좀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accumulate를 쓴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DSP나 마이컴을 가지고 이제 펌웨어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C 언어만 가지고 하면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저기 접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CC 이제 역할이 여기 나오는데 비연산 데이터의 유지와 연산 결과 보관만이 아니고 입출력 명령에 의해서 외부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주고받음을 하기 위한 레지스트로
작용하고 있으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여기 이제 보면 ADD A 이제 120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DD 그러니까 더하는데 이제 120번지에 있는 수를 이제 뭐 더하라 이제 꼭 그렇게 되겠죠. 120번지의 데이터를 기존의 ACC가 이제 요게 이제 10이었는데 더하여 ACC에 다시 저장하라.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ACC는 27이 된다. 그 니모닉 포인트에서 120은 120번지 데이터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소만을 의미하는지 주소 내 데이터를 의미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갈로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는 ACC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120번지의 이제 데이터를 accumulate에 이제 더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ccumulate에 원래 이제 12가 있었죠. 이제 12가 있었고 120번지에 15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27이 되는데 그걸 다시 accumulate에 저장해. accumulate를 계산해 가지고 accumulate를 갱신을 하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ccumulate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래그의 역할, 플래그는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1에서 이제 그 이 결과가 이제 이게 이제 111에서 이제 1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게 이제 9비트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8비트이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111에서 이제 1000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캐리가 하나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플래그 비트에 이제 요 캐리가 이제 1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리스트 역할은 연산 결과 ACC의 값이 0인지 또는 자리 올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기억해 두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자리 올림이 없이 000이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0이면은 아, 그 111에서 1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0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제 Z와 이제 그 C가 있는데 요건 이제 G80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캐리가 발생하면은 이제 1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면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플래그. 결과가 0이면 이제 1이고 결과가 0이 아니면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가 이제 0이냐 아니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이제 계산 결과 이제 이 어큐뮬레이터가 0이 됐죠. 그래서 이제 0이니까 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0이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이후 캐리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1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어떤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캐리가 발생했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로냐 아니냐, 요걸 이제 표시를 아마 이제 요즘 나오는 DSP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개념은 아마 그 이제 어떤 레지스터 통해서 이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어큐뮬레이터의 어떤 이제 그 레지스터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반올림이 발생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이 발생하고 이제 0이냐 발생 안 하고 0이냐 이제 그걸 이제 저기 판단하는데 이제 요 두 개의 비트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부터는 레지스트인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ALU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이제 어드레스가 지정되고 이제 1바이트 명령은 이제 IR로 이렇게 이제 좀 저장이 돼서 이제 코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2바이트 명령은 이제 오퍼레이션부와 그다음에 이제 주소 번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ALU하고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